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삼복 가운데 중복인 오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32도, 진안과 장수도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곳곳에 다시 소나기가, 목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50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3km로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대장금 기억하실 겁니다. 정읍 씨가 85억 원을 들여 대장금 테마파크를 짓겠다며 조만간 공사에 들어갑니다. 장금이의 고향이 산내면으로 추정된다는 한 향토사학자의 주장에 근거한 건데 철진한 드라마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가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옥정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 옛 장금초등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주민들의 발길조차 뜸한 이곳에 정읍 씨가 9월부터 대장금 테마파크 공사를 시작합니다. 정읍 산내가 드라마 대장금으로 잘 알려진 조선시대의 은여 장금이의 고향이라는 한 향토사학자의 추정에 기댄 겁니다. 대장금 테마관과 대장금 정원, 궁중음식 체험관을 짓는데 정읍시 예산 46억 원을 비롯해 모두 85억 원이 들어갑니다. 쪽에서 이제 음식 체험 같은 걸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취지로 했는데 아마 이제 시설을 이제 완공하고 나면은 저희도 그쪽이 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어요. 드라마 대장금은 2004년에 방영을 마쳤습니다. 아무리 한류 열풍을 이끈 작품이라 해도 철진한 옛 드라마를 소재로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계획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드라마 촬영장도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대장금 테마파크도 2005년 개장 이후 큰 인기를 끌었지만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결국 2011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대장금 테마관에 무엇을 전시할 건지, 궁중음식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우선 건물부터 짓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아직은 어떤 테마에서 어떤 걸 넣겠다라는 결정을 아직 못 내리고 중공 시점 도달하면 전시실에 대한 별도로 발주해서 용역을 해서 통해서 320억 예산을 들여 만든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생각한다. 그래서 영 맡을 만한 민간 주체가 없으면 또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서 또 부서가 바뀌게 되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함으로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한 사업에 수십억 예산을 쓰겠다는 정읍 씨. 시민들은 과연 자기 돈이라면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호남이 아닌 전북만의 권역을 인정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북을 호남권으로 가둬두고 지원을 외면하는 행태는 여전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독자적인 권역으로 설정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했습니다. 호남권으로 묶여받아온 소외와 홀대를 바로잡겠다는 거였습니다. 호남에서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북을 호남권으로 가둬둔 채 광주 전납을 우선시하는 시각과 태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당장 전라도 정도 천년을 계기로 요구한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 등이 포함된 남부 내륙권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입니다. 전북학 연구를 위한 전라 유학진흥원 설립도 정부가 비슷한 이유로 반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광주에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있어 굳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성리학을 도입한 그 지프 김구로부터 시작된 한국 유학의 처음이자 마지막 지역인
유학의 본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전북 자존감 찾기 일환으로 전라유학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수립의 근간인 국토종합계획에도 전북은 호남권에 묶여 있습니다. 전북이 독자 거적으로 설정이 되어야만 우리 전북이 가진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남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북의 몫을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고랭지 수박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남원 제1고등학교가 군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돼 학생들이 전문 기술 부사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고랭지 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돼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고랭지 수박은 해발 400m 이상의 진안고원에서 큰 일교차를 견디고 풍부한 햇살을 받으며 자라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이번 달 27일과 28일 진안에서 수박 축제가 열리는데요. 많이들 오셔서 진안고원 수박의 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남원 제1고등학교가 국방부 군 특성화고등학교 해군 조리병과에 선정됐습니다. 이 학교 조리제빵과를 졸업하고 해군 조리병으로 입대하면 복무를 마친 뒤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전문 기술부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남원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좋은 훌륭한 학생으로 기르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한 달 동안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10여 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게 됩니다. 호남 평야의 중심지 벽골제에서 열리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제13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대한민국 축제도시를 수상했습니다. 한민족의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는 5년 연속 문화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5대 축제에 꼽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에서 2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유출이 남성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북에서 타지로 빠져나간 20에서 24세 사이 여성은 2,997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유출 인구 2,027명의 1.48배 규모였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청년 여성층의 인구 유출이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전북의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4곳에는 학생 탈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도내 342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131개 학교에 학생 탈의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의 탈의실 설치율은 6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와 경북, 전남 등에 이어 6번째로 낮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군산 근대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교육을 위해 교육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종식 의원은 옛 군산초등학교 부지를 교육박물관으로 조성하면 인근의 근대 역사박물관을 비롯한 군산 근대 역사문화지구와 연계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체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 등 많은 곳에 교육박물관이 있고 활용도가 높다며 전북교육청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본사가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서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축제를 엽니다. 행사가 열리는 물놀이장에서는 워터슬라이드와 에어바운스 등 10여 개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고 수박 빨리 먹기와 물풍선 던지기 등 다양한 놀이가 펼쳐집니다.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